봉화마을 다녀오셨. 네네 어제 예. 엄청 더웠죠. 많이 더웠어요. 많이 예. 더웠는데 그래도 뭐랄까 이 애통함은 15년이 지났어도 달라지지 않았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그 4년 전, 5년 전에도 그런 걸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검찰의 손에 잃지 않겠다. 노회찬, 노무현 네. 다 이제 검찰의 손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 그 집단적 학습이 네. 조국혁신당의 바람 이번 총선에서의 그 야권의 네. 압도적 승리가 그런 집단적 애통함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네. 검찰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박은정, 네. 차교근 뭐 등등등 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기소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조리돌린 사간 사람들의 윤피모 같습니다. 윤석열의 피해자 모임. 윤피모. 예. 예. 근데 이런 정당을 국민들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예. 이제 더 이상 검찰과 언론의 조리돌림과 무도한 칼질에 소중한 사람들 더 이상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단적 각성이 네.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애통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또 총선 결과가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이전에 비해서 조금은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좀 느껴졌어요. 느껴졌습니다. 저도 올해는 저도 못 갔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네. 뭐 다른 취재를 통해서 현장에 갔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더웠던 뜨거웠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합니다. 네. 조국 대표가 쓴 15주기 추도글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같은 말씀해주신 맥락하고 비슷한데 저는 압니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에요. 유폐의 의미, 검찰 언론의 조리돌림,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의 중요한 포인트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 힘으로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12석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나 기반이 됐던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좀 주셨고요. 사실 여전히 검찰과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많은 걸 좀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어제 말이죠. 네, 서로 응원하는 자리였고요. 특히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에 좀 빠르고 선명하게 앞서서 움직여달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서서 움직여달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서로 정말 응원하고 정말 잘했다. 앞으로 조금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추모의 그 마음 자락 위에 또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게 진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특히 국민들을 많이 위로해줬던 거는 그 한 장의 사진.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중심으로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 5분이 노 대통령의 서재에서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이 정말 많은 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서재로 불렀다면서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실 공통 공약이 많이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연대에서 빨리 좀 성과를 내라 이런 당부를 하셨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요. 그 현장에 같이 계셨나요? 아니요. 거기는 따로 따로 그 네 분만 모여서 그렇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그 우리 조국 대표가 백브리핑 하면서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에서 빨리 성과 내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답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빨리빨리 앞에서 끌고 나가라.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 분 중에 간사가 조국 대표였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뭐 재밌다. 저 지금 사진 나오. 저게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든든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 표정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애통함과 추모의 분위기가 있지만 저 네 분의 표정에는 뭐랄까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준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저 네 분의 표정을 저렇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표정을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공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는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노무현 재단에서 그 네 분이 나눴던
이야기를 예.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죠. 뭐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고 조국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재단에서 발표하지 않겠느냐.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식 브리핑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공통 공약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지금 장 기자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네. 예 그리고 언론 예. 장악 저지, 언론 농단. 네. 에 대한 예. 그 22대 국회 임무가 예.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금 당면에서는 앞에 김정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최혜병 특검 네. 28일 결과에 따라서 예. 22대 국회에서 저는 이것이 뭐 모든 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을 뭘로 낼 거냐 네, 이걸 가지고 네.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요. 예. 1호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다가 접수하기 위해서 3박 4일간 의안과 앞에서 보좌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서 있었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당론 1호도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한 예.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예. 패키지 법안입니다. 그런데 뭐 저의 1호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거 다 떠나서 네. 대한민국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약 28일 날 예. 최혜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내야 되는 게 된다. 아니냐. 예. 예. 저는 그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28일 날. 28일 날이요. 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안 될 거다. 예, 안 될 개연성이 높다. 예. 이유는 뭐 두 자리 얘기도 나오던데. 예, 뭐 한 뭐 열석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고 네. 김웅 의원도 그렇고 예. 뭐 한 10명 정도는 가결에 표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전원 등원을 하면 전원 예. 참석을 하면 17석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일단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 또 가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네. 본인의 임무를 저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유종의 미라도 거둘 거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DNA에는 그쪽 정치인들의 DNA에는 대통령에 대한 네. 뭐라고 할까요? 활용? 저는 그게 뭐 로열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 권력을 본인을 위해서 이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DNA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공석인 기관장 수가 거의 뭐 100개가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90개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예, 예. 예. 아, 90개. 예. 저는 지난번에 세보니까 한 100개 되던데. 그래요? 그새 좀 몇 개 줄었나 봐요. 하여튼간에 뭐 그럼 예. 90개가 예. 100개에 가깝다라고 하시죠. 100개에 가까운 기관장 그 자리에 있어야 그 다음 선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힘이 저는 그분들의 DNA에서는 굉장히 끌리는 힘일 것이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어느 라디오 인터뷰인가 뭐 예. 글인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동지에 이런 거 별로 없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본인도 뭐 예.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뭐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건 정당이다. 근데 그런 정당을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니, 정치적 결사체인데 본인의 이해관계에 어떤 그 뭐 생존과 관련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돈이 되면 하고 뭐 이런 방식이 이걸 정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정당법상 정당이고 네. 정치학적으로는 파당이라고 그러죠. 하다. 정당법상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네. 여러분, 정당법상 정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국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다수의 국민들이 이거 해야 된다.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럼요. 예, 60% 이상이 넘는 여론이 이미 최혜병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배짱이라기보다는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본인만의 메타버스, 유니버스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말하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 좌파 언론들이 문제고 국민들이 계몽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되겠다. 네. 국민들이 못 알아먹는다. 우리가 하도 고급진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유니버스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거는 이제 그 본인만의 유니버스가 하나의 자아 비대증이라면 네. 사실은 자아 비대증의 이면에는 굉장히 초라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 초라한 자존감, 이제 쫄리는 거죠. 네. 이 초라한 자존감이 쫄리기 시작을 하면 믿을 게 주먹 다짐밖에 없는 거죠. 네, 허풍선이가 되는 건데요. 네. 검찰 그 중에서도 그냥 친윤이 아니라 찐윤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검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본인이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본인이 네. 그 박근혜 탄핵 수사를 했잖아요. 네. 탄핵의 근거가 됐던 형사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저지른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저지른 행위가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은 정도는 그런 판단 정도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극구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네.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지금 터져 나오는 이 단독들 보세요. 예. 사실상 나올 만한 증거는 거의 다 나왔고 이제는 이원섭 장관이 도대체 뭘 그 핸드폰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면 거의 나올 증거는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종섭, 김계환, 이종섭 장관,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 사람들 핸드폰에서 많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 참 거기도 참 정신머리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통령이 경로 11시쯤 경로한 거잖아요. 경로했다고 해서 갑자기 갑자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여기저기 마구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죠? 아니 치밀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저는 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일사불란하게 막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차분히 꼼꼼히 따져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다 법조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때 그 일지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대통령 경로 이후에 뭐 그냥 국방비서관 뭐 어디 뭐 심지어는 이시원까지 그러니까 국방 안보 공직기강이 동시에 막 동시다발로 여기저기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뭔가 이제 그 노련한 사냥꾼은 사냥을 할 때 호랑이도 그렇고 조용조용 차분차분 가서 일거에 덮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사냥을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막 뛰어다니고 누가 봐도 지금 윗집에서 난리가 났어. 윗집에서 누가 봐도 난리가 난 상황이 다 또 녹취가 돼 있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휴대폰을 뭐 어떻게 했지만 이게 다 남아있네. 다 포렌식으로 복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저따구로 되는구나. 대통령이 경로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법과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하죠. 합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또는 듀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완전히 누가 봐도 위층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싸움이 벌어졌고요. 누가 경로했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방저방으로 뛰어다니고요. 누구는 부직갱이 들었다가 누구는 청소기 들었다가 누구는 빗자루 들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냥 뭐 가스불을 켰다 줄였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CCTV에 다 잡혔어 사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홍철호 수석 같은 사람은 라디오 MBC 아침 시선집중 같은 데 나와가지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수사 불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무수석이. 그러니까요. 아니, 신동욱 당선인은 대통령 경로가 뭐가 문제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엊그제 연찬회에서 옆에 앉아서 옆자리였어요? 세상에. 이게 가나다 순이니까 순장식 신동욱이 옆자리야.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품위와 격조를 중요시 하시던데. 방송국 앵커 출신이니까요. 품위와 격조를 중요시 하시던데.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 그래요. 사실 사람이 경로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경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항상 그러니까 노 대통령도 막걸리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술 한 잔도 안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취해 있는 동안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취한 정신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를 낸다는 게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고요. 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 가장 큰 저해 요소 중에 네. 하나예요. 지나친 비탄, 지나친 경로는 네. 정상적인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삐끗해. 지금 윤 대통령은 껐듯하면 경로야. 껐듯하면 경로설, 왜 이렇게 경로설. 자주 경로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에 예.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개인은 경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나 또는 네. 관리직에 있거나 뭔가를 의사결정을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그래요. 그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돈을 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그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경로하는 건. 첫 번째 그렇고요. 예. 두 번째는 예. 그래요. 너무 열받으면 경로할 수 있죠. 예. 인간이니까. 예. 그런데 경로하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예요. 그렇죠. 경로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화가 나지만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지? 네. 찾아봐야죠. 법과 절차를 찾아봐야죠. 그런데 예. 경로한 이후에 취한 행동은 명백히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네. 예, 대통령이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경찰의 수사와 이첩을 군 경찰,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예. 이거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시원 등 뭐 예. 국방, 안보, 공직기관까지 국회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공직기관이 전화합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왜? 예. 왜 전화했어요? 하니까 뭐 군 법무행정, 사법체계. 군 사법체계에 예.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시간에 예. 경로하고 그 호떡집의 분란 시간에 갑자기 군 사법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예. 갑자기 예. 자 우리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막 화내고 막 혼내키고 있는데 예. 갑자기 자 우리 노후에 대해서 연금을 얼마를 낼지 얘기해 봅시다. 보험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했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말도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즉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전부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권남용했잖아요. 예. 수사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건 탄핵 사유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경로가 뭐가 문제냐? 예. 참. 그 얘기도 합니다. 여권에서는 왜 탄핵을 얘기를 하느냐. 탄핵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 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권에서는 정청래 그렇게 의원이 생각하시나 보죠? 얘기한 뭐 탄핵 절차에 아니 뭐 대한 비판이 3년은 너무 길다 이 얘기를 예. 저희들은 선거 슬로건이었으니까. 근데 역풍 불었나요? 그러니까요. 순풍이 불어서 12석이 된 겁니다. 네. 예. 국민들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탄핵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탄핵의 마일리지는 너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런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해서는 나도 들었다도 네. 나오고 있고요. 증거도 녹취 나왔고요.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까지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를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특검을 통해서 기소하고 이런 절차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니에요? 예. 공수처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 압수수색이죠. 예. 대통령실 압수수색입니다. 예.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야 되고요. 네. 수보 회의에 그 수보 회의잖아요. 예. 대수비. 예, 예. 대수비 회의, 예,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참고인 조사해야죠. 지금 보세요. 공수처가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 문 앞에서 수사가 멈춰 있는 겁니다. 주변만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네. 주변 수사 잘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예.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실 문 앞에서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네. 윤석열 예. 뭐 이 양반이 뭐 한두 번 했습니까? 압수수색 해요. 압수수색 네.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막 국민들 압수수색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얘기를 해서 예. 이거 달라고 해서 예. 받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참고인 조사 안 하잖아요. 그때 대수비에 참석했던 그 수석들이랑 비서관들 네. 참고인 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그다음에 압수수색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지금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하는 거 좋은데 네. 열심히 잘 하는 거 좋은데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다. 특검에 넘기시라. 대통령실 수사는 특검에서 하는 게 맞다. 현행 공수처는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네.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머뭇거리는 모습도 안 보여요. 예. 그냥 멈춰 있어요. 예.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사실 민주당에서는 오동훈 처장이 사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런 분이 공수처장이 됐어요. 네네. 뭐 제일 중요한 게 최혜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아니면 수사 또 이분도 못하게 방해할까요? 뭐 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나가려면 오동훈 처장이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 없다 이거를 네. 보여주려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시면 된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 네. 이 사람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예. 지금 김용원 국가인권위원이 그러니까요. 원래 최혜병 사건 났을 때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이첩 긴급구제. 긴급구제. 근데 인권위원회에서. 갑자기 인권위원회에서 네. 김용원 이 양반도 이제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군인권 보호관입니다. 예, 군인권 보호관입니다. 이것도 군인권 보호관 제도도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엄청 노력해갖고 겨우겨우 만든 거예요. 법안 내고 예.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예. 하필이면 김용원 씨가 군인권 보호관이 되는 바람에 예. 그래도 처음에는 원칙적인 입장을 냈어요. 예. 근데 갑자기 하루만인가 이틀 만에 입장을 확 뒤집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입장을 뒤바뀐 데는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소장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하고의 통화가 있었다. 그게 이제 어제 예, 핵심이죠. 군인권센터 예. 어제 그제인가요? 예. 나왔던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예. 폭로였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또 이 관련해서 조사 관련돼서 것도 기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예.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권고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실제 인권위원회의 그 긴급구제 보고서에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소 취소해야 된다. 예. 이게 무슨 뭐 항명이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등등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 예. 채택 못되게 하고 있잖아요. 못되게 그걸 했잖아요. 기각시켜버렸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인권위도 기각한 사건 무슨 특검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김용원 인권위원이 평상시에도 뭐 혐오 발언, 뭐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위, 네. 인권위원회 직원들 심리적인 진짜 트라우마에 걸릴 만큼의 이충상, 김용원 두 분이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냥 행태가 나쁘다 수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네. 따라서 공수처에서 예. 근데 이게 이 김용원 인권위원이 대통령 지명인가 국힘 지명인가 이게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정부 여권에서 지명한 상임위원이잖아요. 네. 왜 하루 만에 바뀌었을까?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이종섭 한 사람에 그치는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예. 뭔가 컨트롤 타워가 달리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 그런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네. 김용원 뒤에 네. 위에 이종섭 위에 네. 누가 있었지? 라는 거 수사해야죠. 예. 그거는 대통령실 수사와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간 지금 공수처 수사로는 미진한 대목이 많기 때문에 28일 날 재의결해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빨리 열어야겠어요. 빨리 열어야죠. 네. 빨리 열어야 이거 되고. 하려면 6월 초에 빨리 문을 딱 열어서 그러니까 국회법상 예. 6월 5일 날 의장 선출? 원래 의장 선출을 하고 예. 의장 선출 후 3일 내에 예. 그 원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그럼 3일이면 6월 8일 아닙니까? 8일이네요. 6월 7일, 5, 6, 7, 7일입니다. 예, 6월 7일 7일 날 예. 6월 7일 날 원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법적 네, 절차. 네.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지켜보자. 예. 이번에는 그 법 한번 법대로 한번 하시죠. 네, 법대로 우원식 22대 의장님. 국회 법대로. 오늘 11시 반에 우 의장님을 예.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에서 면담합니다. 예, 면담을 하고 예. 인사를 드려야죠.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예, 텐데 예. 꼭 그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대로 8일, 하시죠. 6월 8일. 7일. 6월 7일. 법대로 7일 하시죠. 법대로 열자. 알겠습니다. 뭐 오늘 11시 30분에 의장실 네, 방문이 있다라는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